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예언을 하나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진중권의 이 예언은 꼭 보수 쪽을 위해 삼아야 하지는 않습니다. 진보 쪽 또는 좌파 쪽을 위한 어드바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붕괴의 서막이 열린다. 왜? 윤석열 때문입니다. 왜 진중권 씨가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을까요? 들어보면 이해는 갑니다. 발단은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선의 의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소속된 서른 의원이 윤석열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윤석열이라면 그만두었을 것이다. 자, 이 말을 가지고 진중권 씨는 서른 의원에 대해서 인신공격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서른 의원이라면, 내가 서른 의원이라면 의원 그만둔다. 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민망하게 서른 의원을 비하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은 이제 오만과 독선 때문에 붕괴가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보수 진영은 상당히 침울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힘을 내서 반격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폭파쇼에서부터 지금 코로나도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 그냥 숨죽이고 있을 겁니까? 총선 때문에 지우가 망한 겁니까?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진중권 씨가 그 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자, 진중권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에 대해서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 등이 앞장선 윤석열 쳐내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을 내치면 아주 볼만할 것이다. 정권 붕괴의 서막이 열리는 셈이니까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윤석열을 내치는 것이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의 붕괴, 서막이 열리는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당히 논리정연합니다. 진중권은 말합니다. 이분들 코로나 국뽕과 총선 승리에 취해서 아직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 경우 다시 나라가 두 쪽 날 겁니다. 조국 때와는 아마 규모가 다를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나라가 두 쪽 났다고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여론이 더 높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조국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불평등, 불공정 이런 것들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좌와 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패한 사람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에 따라서 처벌받을 것은 처벌받고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특히 권력을 지닌 사람은 그렇습니다. 청와대 수석, 장관 이런 사람은 최고 권력자와 함께 국민의 비판을 받을 일을 했으면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진중권 씨의 말처럼 만약 윤석열을 쳐낸다. 그리고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손보겠다. 자, 이쯤 되면 아무리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다. 죄를 지어도 권력만 쥐고 있으면 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그런 취지를 한 것 같습니다. 진중권은 말합니다. 윤석열 총장한테 감사나 하세요. 이것은 문재인 정권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윤석열 총장한테 감사나 하세요. 원래 고양이가 사라지면 곳간의 쥐새끼들이 득실거리는 법, 나라 곳간도 마찬가지. 지금 이 나라는 해먹고 싶은데 고양이가 무서워 못 해먹는 쥐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안달이 났어요. 이제 겨우 2년 남았는데 그 절반을 잘라 1년을 더 호송세월하며 기다려야 한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고양이를
무서워서 쥐들이 득실되면서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고양이 치워버리면 쥐들이 설칠 겁니다. 진중권의 표현은 아주 진합니다. 강합니다. 이미 지금 라임 사태 때문에 현역 민주당 의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2명이나 포함되어 있고 민주당 사람들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리조트 관광, 해외 여행 이런 것들이 나오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의 관련 전 행정관은 구속됐습니다. 비리가 폭발합니다.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없다면, 그리고 진중권의 말처럼 이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정말 쥐들이 대한민국은 득실거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중권은 말합니다. 이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까 궁리하다가 뾰족한 수가 없으니 구멍에서 목만 내놓고 조짜서 교대로 고양이 물러가라고 찍찍거리는 상황으로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표현이 상당히 강하지만 동의한다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진중권은 말합니다. 내가 윤석열이면 벌써 그만뒀다? 서른 민주당 의원 발언을 거론한 뒤 고양이가 쥐의 마음을 갖기를 기대하면 안 되죠. 쥐들 소원술이 다 받아주며 고양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이런 분들이 정권에 부담을 주고 궁극적으로 대통령까지 위험하게 만들게 되죠. 그리고 서른 의원에 대한 직격탄을 날립니다. 내가 서른 의원이라면 진즉에 정계 은퇴했을 것이다. 그 연세가 되어서 한 일 없이 의원 자리 꿰차고 있는 것도 적폐예요. 하는 일이라곤 시민들의 납세 의혹을 현저히 자아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독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강하게 서른을 비판했습니다. 서른 의원, 진중권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번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길지는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과거 이회창 대통령 후보 시절 서른의 행적을 생각하면 정말 지금 서른이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윤석열 총장에 향해 퍼붓는 이런 말들이 정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이 없다면 정말 오히려 문재인 정권도 부담이 될지도 모릅니다. 진중권의 이 글은 어쩌면 문재인 정권을 걱정하는 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이 다 시원합니다. 고양이, 쥐, 이 표현들 민주당, 청와대 상당히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